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라스탁입니다. 오늘은 2021년에 올리는 첫 영상인 만큼 종목 얘기 말고 시장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주식시장이 정말 뜨겁죠. 저한테 그동안 주식에 대해서 1도 물어보지 않던 친구, 지인, 가족들까지도 그래서 주식 뭐 사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당장 코스피 코스닥을 넘어서서 중국 역시도 시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3,600포인트라는 지표를 거의 5년 만에 상해 종합지수가 재탈환을 했고요. 특히 한국인들은 아직까지 살 수 없는 창업한 같은 경우에 12월 이후에만 17.5%나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은 중국 주식에 투자를 하시거나 중국 주식에 관심이 있어서 시청을 하시는 거겠지만, 이런 결정을 하시기 전까지 대부분 중국 투자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는 왠지 모르게 꺼려지는 요인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중국어라는 정보 접근성, 2015년 하반기에 아팠던 기억들, 가장 최근에 있었던 루이신커피 사태, 두만전자를 납두고 중국에 투자를 해야 될까, 미국과의 갈등, 개인 투자자가 많기 때문에 투기가 많다, 변동성이 심하다, 이런 요인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개미 투자자 중심의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거에 저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처럼 월간 외국인 매수, 매도, 개인 투자자 매수, 매도 이런 데이터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을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업계에서는 개인 투자자 비중을 60에서 70%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개미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시장이에요. 하지만 공모펀드의 비중이 높아지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18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규제를 들 수가 있는데요. 중국 역시도 대부분의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해와서 한국과 유사하게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었죠. 하지만 2018년부터 중국 정부가 주택은 거주 목적이어야지 투기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어구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알리페이 밑에 있던 위어바우 MMF로도 자금이 많이 몰렸었는데요. 그 수익률이 계속해서 낮아지면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을 찾던 자금들이 그야말로 갈 길을 잃은 거죠. 그러던 와중에 2019년부터 중국 주식시장이 구조적으로 아웃퍼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이 47%를 기록을 했고요. 90개 이상의 펀드 수익률이 100% 이상, 가장 퍼포먼스가 좋았던 펀드의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무려 167%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2019년, 20년에 펀드의 수익률이 좋아지면서 직접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펀드 가입을 시작해볼까?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2015년부터 보시면 연간으로 발행되는 공모펀드의 발행 자수 자체가 2020년에만 총 3조 740억 주가 발행이 됩니다. 2015년에 불마켓 1조 3,184억 주 대비해서도 거의 2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2016년, 17년에 계속해서 부진하던 이 펀드 좌수가 2019년, 2020년에 크게 급증을 했습니다. 한국과 다르게 개미 투자자들이 직접 주식을 거래하기보다는 펀드를 통해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에 있어서 좋은 시그널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이렇게 펀드들이 설정이 되고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당연히 거래 대금 역시도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2021년 이후에 지금 8영업일 연속 A주의 거래 대금이 1조 위안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보통 중국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는 1일 거래 대금이 1조 위안을 넘어서는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1조 위안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거래 심리가 펀드 발행이라던가 거래 대금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이 온전히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 거래를 통한 좀 투기성 심리가 많았다면 2020년,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용 거래를 중국 정부가 나서서 계속해서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모펀드 발행이 늘어났다는 점, 이외에도 2016년 이후부터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해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도 2015년보다는 중국 주식시장이 많이 건강해진 신호라고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주목하는 변화는 이렇게 공모펀드들이 설정이 된 이후에 A주 이외에도 눈을 돌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홍콩입니다. A주에도 좋은 종목들이 많지만 중국 경제가 신경제로 변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헬스케어 같은 종목들은 대부분 A주가 아니라
홍콩 아니면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는 스타커넥트를 통해서 중국 본토 자금이 홍콩으로 투자될 수 있는 사우스바운드, 해외 투자자들이 홍콩을 거쳐서 본토에 투자하는 노스바운드가 있습니다. 즉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 얼마나 유입이 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노스바운드 자금 유입 규모가 중요했는데요. 하지만 사우스바운드 자금 유입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해 제 라이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에 홍콩 국가보안법 이슈라던가 여러 가지 홍콩 주식시장을 괴롭혔던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중국인들의 홍콩 주식 매수는 늘어나고 있었고요. 사우스바운드로 유입된 자금을 보시면 2020년에 6,700억 홍콩 달러가 홍콩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이 규모는 2019년 대비해서도 거의 2배 이상 증가를 한 부분이고요. 2017년, 18년, 19년을 다 합친 규모랑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얼마나 중국인들이 홍콩 주식시장을 쓸어 담는지 그래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에 중국인들은 어떤 홍콩 주식을 담았을까? 상위 순매수 규모를 보시면 1위는 텐센트, 3위는 메이투안, 4위는 샤오미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 20개 종목 중에서 수익률이 50% 이상을 기록한 종목들은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난해 중국인들이 쓸어 담았던 홍콩 주식들의 수익률이 좋았고 본토에서는 살 수 없었던 텐센트, 메이투안, 샤오미, 이노벤트 같은 종목들을 매수를 하면서 중국 공모펀드들도 좋은 수익률을 얻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AH주, 본토 증시, 홍콩 증시에 동시 상장된 종목들을 많이 추적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이 A가 중국 A주가 아니라 아메리카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2019년 알리바바 이후에 2020년에만 네디즈, JD.com, 신동팡 같은 종목들이 듀얼 리스팅을 했고요. 2021년에만 뉴스에 나온 종목들을 종합해보면 빌리빌리, 콰이쇼, 핀토도, 디디추싱, 바이두, 텐센트 뮤직 같은 여러 플랫폼 기업들의 2차 상장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이든이 집권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지속이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미국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홍콩으로 듀얼 리스팅하는 기업들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펀드 발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런 신경제 투자를 하기 위한 본토 투자자들의 자금도 계속 유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홍콩 거래소 리뷰를 보시면 IPO 규모는 470억 달러로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글로벌 넘버 2 IPO 시장, 특히 바이오테크의 어떤 성지가 되고 있어서 홍콩 주식시장으로 중국 본토 자금이 계속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장 리뷰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